네, 오늘은 10.2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절은 공간상에서의 벡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게는 이렇게 5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 벡터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벡터의 연산, 즉 벡터의 합, 차, 그 다음에 실수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컴포넌트, 즉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벡터를 x, y, z 좌표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각각의 값들을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컴포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은 물리학적인 응용인데 물리학적인 내용이므로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벡터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수학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하고요. 화살표에서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이 바로 벡터의 방향이 되고 화살표의 길이가 바로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벡터에 대한 실생활에서의 예는 먼저 속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로 달려간다면 어떤 방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빨리 간다, 적게 간다는 그 양이 있겠죠. 그래서 속도도 하나의 벡터라고 볼 수 있고요. 포스,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힘을 준다면 방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크게 힘을 줄 수도 있고 작게 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양이 또 있게 됩니다. 보통 벡터는 이렇게 두껍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문자 위에 화살표를 조그맣게 그려서 표시를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두껍게 표현을 합니다. 두 점 사이의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때 A로부터 B로의 벡터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기호로는 AB 화살표 AB로 표현합니다. 즉 A에서 B로 가는 벡터라는 의미지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가 언제 같으냐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AB 벡터와 CD 벡터를 보면 두 개의 벡터는 위치가 다르지만 벡터는 두 가지의 양이 중요하다 그랬죠. 방향과 크기만 중요한 수학적인 대상입니다. 그럼 두 개의 벡터를 보시면 방향도 동일하고 크기도 같기 때문에 두 개의 벡터 UV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뭐 이렇게 그냥 같다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를 평행이동시키면 다 같은 벡터가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서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벡터를 더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얻어낼 수 있냐면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쉬운 경우를 생각해 보면 AB라는 벡터가 있고 BC라는 벡터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B의 끝점과 두 번째 벡터의 시작점이 동일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하면 이렇게 파란 벡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는 가운데 B가 사라지고 AC 벡터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개의 벡터가 항상 이렇게 앞에 벡터의 끝점과 두 번째 벡터의 시작점이 꼭 맞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따가는 그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UV가 있을 때 U 벡터가 있고 V 벡터가 따로 있다면 V 벡터를 평행 이동을 해서 U 벡터의 끝점에 V 벡터의 시작점을 맞춰서 처음 시작점부터 마지막 끝점으로 이렇게 이어주면 이게 바로 U 플러스 V 벡터의 정의가 됩니다. 이 모양은 삼각형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를 트라이앵글러 삼각형 법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벡터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냐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U 플러스 V와 V 플러스 U가 같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항상 성립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에서는 그림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림만 잘 그리면 어떤 중요한 내용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u 플러스 v는 이렇게 u 플러스 v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v 플러스 u는 v 플러스 vu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둘 다 동일하게 이런 파란 벡터가 되기 때문에 벡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벡터를 더하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 사실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u가 있고 이렇게 v가 있을 때 시작점을 일치시킨다면 그러면 u 플러스 v는 u하고 v가 만들어내는 평행사 변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파란색 벡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parallelogram law, 즉 평행사 변형 법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하는 방법을 두 가지 배운 거죠.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첫 벡터의 끝점과 두 번째 벡터의 시작점을 맞춰서 정의하는 방법과 두 개의 벡터의 시작점을 맞춰서 합을 정의하는 방법, 삼각형과 평행사 변형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것을 더하는 것을 그려봐라. 그러면은 첫 번째 삼각형 법칙에 의하면 한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B라는 것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A의 시작점에 맞춰주면 이런 파란 벡터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가능한 방법은 평행사 변형 법칙. 그래서 두 개의 시작점을 맞춰줘서 이렇게 평행사 변형을 그린 후에 이렇게 끝점으로 가는 벡터를 그리면 됩니다. 그럼 두 파란 그래프는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기 때문에 같은 그래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부할 것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즉 상수배 혹은 실수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c라는 실수값이 있을 때 벡터에 c를 곱해서 cv라는 새로운 벡터를 정의하는 방법인데요. v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 v라는 건 뭐냐면 방향은 그대로이고 크기만 2배가 된 것이니까 이렇게 더 길어진, 같은 방향에 2배 길어진 벡터가 될 것이고요. 2분의 1 v면 방향은 같고 길이가 반이 되는 이런 벡터가 될 것입니다. 또 마이너스 v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v에서 방향을 뒷방향으로 가게 되면 음수가 되면 뒷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크기는 같겠죠. 마이너스 1.5v라는 것은 더 큰 그런 뒤로 가는 그래프가 되게 되겠습니다. 뭐 말로 쓰자면 이런 정인데요. 사실 이 그림을 그대로 말로 표현한 겁니다. 잠시 읽어보면 c가 어떤 실수값, 상수값이고요. v가 벡터일 때 스칼라 멀티플 cv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v라는 벡터의 절대값 c만큼 길이를 늘려준 것이고요. 여기서의 방향은 c가 양수이면 같은 방향, 음수이면 다른 방향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c가 0이면 물론 벡터는 c가 0이거나 벡터가 0이면 0벡터가 되겠죠. 0벡터라는 것은 뭘까요? 그냥 하나의 점이겠죠. 크기가 없는. 네,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벡터에 상수배를 해주면 다 평행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는 어떻게 정의할까요? 두 개의 벡터 u와 v가 있을 때 u-v라는 것은 사실은 더하기와 실수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u에다가 마이너스 v를 더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u고요. 이게 v면 u에서 v를 빼주니까 u에서 마이너스 v를 생각해서 평행사 변형 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파란색이 되겠죠. 이게 바로 u-v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쉽게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하죠. 그림도 복잡하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작점을 u하고 v를 맞췄을 때 u-v는 v의 끝점을 시작점으로 하고요. u의 끝점을 종점으로 마지막 점으로 하는 이런 파란 벡터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도 삼각형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각형 모양이니까요. 그러니까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훨씬 빠르게 벡터를 계산해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하고 B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2B를 그려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에다가 마이너스 2b는 뒤로 가는 2배의 길이가 된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합치면 이런 파란 벡터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을 마치겠습니다.